이달에만 박수근, 김환기 화백부터 앤디 워홀의 작품까지 국내외 유명 미술가의 그림이 또 경매시장에 나온다고 하네요. 자산가들은 물론이고요. 젊은 층도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술품에는 세금이 또 어떻게 붙는가? 이게 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에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도 그림 좋아하세요? 미술품? 네, 좋아는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네. 특히 부자들이 미술품을 많이 사잖아요. 네. 이게 또 절세 혜택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이 아름다운 예술품, 미술품을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구입은 하긴 하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절세 혜택이 같이 함께 숨어 있긴 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술품에 이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고요. 갖고 있는 동안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미술품은요. 취득할 때도 취득세나 등록세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동안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효자 자산이에요. 아하. 미술품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만 유일하게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것도 현재는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많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부동산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국내 작가가 이제 생존해 있는데 이 작가의 예술품을 팔 때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상가 부동산을 팔 때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상가 부동산을 팔 때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은 한 7,6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에 반면에 이제 예술품, 미술품을 팔았을 때는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네.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그림에는 네. 양도 차익을 물지 않는다. 네,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미술품에 어떤 공식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기준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네,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미술품이라든지 이제 골동품 같은 경우는 시가를 이제 국세청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화랑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 금액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개인 간에 서로 사고 파는 금액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제 보통 감정 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최소 2명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작품의 시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2명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네. 또 미술품을 사는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경매, 네. 낙찰받는 것도 있고 갤러리에 가거나 작가한테 직접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에도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세금은 다 동일하게 되는데요. 네.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구입을 하거나 작가에서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 전부 다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가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거래 가격을 금액으로 시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실제 거래 가격이 또 중요한 거고요.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내 작가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그러면 세금도 또 달라지는 거고요. 맞아요. 예. 현재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할 때는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양도하는 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이제 사고 팔 때는 세금이 없어요. 또 양도일 기준에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만약에 팔 때는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도 없습니다. 정리하면은 미술품을 팔았을 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국내 작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작고 하고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또는 외국의 작가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나오게 돼요. 또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1년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반면에 네. 미술품의 양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이제 종합과세도 하지 않고 20%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네. 세율 20%. 예. 그리고 6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양도 차익이 6천만 원 넘을 때예요. 예. 그리고 외국의 작가 부분에서 외국의 작가라면은 6천만 원 넘을 때 그리고 국내 작가라고 한다면 생존해 있을 때는
아예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미술품이 진짜 몇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의. 낸다 하더라도 또 적게 과세가 됩니다. 또 미술품도 만약에 내가 산 것보다 더 싼 값으로 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시세가 있으니까요. 구매했던 미술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팔 때는 세금이 당연히 없게 됩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네. 아니 내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 걸 국세청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가격을 다 국세청이 알고 과연 세금을 추진할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미술품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다거나 네.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서 나중에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술품을 사고 팔 때는 현금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다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액의 현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미술품 경매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든가 의외로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본인이 이 미술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 이때 많이 걸리게 되고요. 국세청이 SNS까지 봅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봅니다. 네. 그리고 팔 때도 고액의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은행에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팔아서 번 돈으로 부동산, 주식, 고급 승용차 뭐 이런 걸 구입을 한다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게 되고요. 자금 출처 조사할 때요. 예. 또 본인이 이 두 가지를 또 잘 했다고 하더라도 잘 숨겼다고 하더라도 미술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적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숨기면 잡히게 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미술품을 증여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요? 네, 주식처럼 미술품 역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네. 이제 유명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 이제 천경자 화백이라든지 이중섭 작가 같은 작품에 위장 논란에 이제 휩싸였을 때 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럼 그때 증여를 증여. 한다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이제 젊은 작가의 작품을 미리 구입해두고 이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술품의 증여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세법이 바뀌는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 받았을 때 네. 당장 현금은 없을 때 기업 주식을 가지고 현금 물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상속세 대신에 미술품으로도 대신 낼 수 있다고요?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기존에 네.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만 물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그림이 아니라 네, 돌아가신 분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납세자가 이제 미술품으로 해서 상속세를 대신 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제 된다고 허가를 해주고요. 세무서장이 추가로 이걸 통해서 세금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때에만 이제 물납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작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때에도 신청했던 10개의 작품 중에 4개만 허가를 받아서 상속세 물납이 됐어요. 이만희익 작가의 일출도, 전광영 작가의 집합, 정판지의 초상화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 그림이나 갖다 놓고 아 이거 한 3억 하는 겁니다. 이걸로 세금 받아주세요 이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네. 문체부에서 그리고 세무서장이 그걸로 허가를 이거 된다라고 허가를 할 때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다. 맞습니다. 또 하나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옥을 잘 꾸미기 위해서 네. 복도라든지 아니면 로비에다 미술품 걸어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럼 회사 차원에서 어떤 뭐 비용 처리가 됩니까? 네, 비용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답은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네, 이게 재밌는 게 미술품을 사가지고요. 이제 회사에 걸어놓는 게 사실 사업과 관련은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장식이나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하는 용도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은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같은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뭐 복도라든지 사무실 같은 곳에 미술품을 걸어놓고요. 자, 우리 직원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복리 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이하 미술품 맞습니다. 네. 네, 1,000만 원 초과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업무 관련성을 파악을 해서 이제 비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미술품 비용 처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유는 법인세법과 다르게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제 비용 처리가 어렵고요. 또 이걸 거래처에 선물했을 때에도 일정 금액 한도 금액까지는 기업의 업무 추진비로 과거의 접대비라고 하죠.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한도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 업무 추진비를 합쳐가지고 1년에 3,6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호. 그리고 다만 이거는 법인만 가능하다라는 네. 거. 또 하나 사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미술품을 사는 거 아주 극소수의 일이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각 투자라는 것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비싼 미술품의 일부의 소유권만 내가 갖게 되는 거. 네. 이거는 세금이 어떻게 붙어요? 네,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한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려서 팔게 되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방식 자체가 새롭게 나온 신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애매했어요. 그래서 기존 업계에서는 조각 투자를 통해서 나왔던 수익을 양도로 인한 소득, 그것도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해서 이에 따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서부터는 국세청에서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같은 경우는요, 펀드라고 보자. 그래서 배당 소득세로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타 소득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는 배당 소득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요.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됐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게 됐습니다. 15.4% 세율이 붙을 텐데 네. 다른 배당 이자랑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맞습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 네, 이게 엄청 무섭죠. 그래서 조각 투자도 조금 이제 세부 부담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요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미술품 사는 거 말고 내가 미술관에 미술품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 볼 수 있어요? 네, 미술관 입장권을 사면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호.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네. 통해서 우리가 근로자가 지출한 문화비를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뭐 7천만 원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박물관, 도서 등에서도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연말정산 때 꼭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미술관 갔던 돈도 네.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